잭 윌슨은 침실 문가에 서서 아내 미해가 꼼꼼히 짐을 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35살이 된 고등학교 물리교사로서 그는 여전히 아내 미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그녀의 갈색 머리와 설레는 눈빛을 띤 초록빛 눈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회의에 필요한 것 다 챙겼어? 잭은 문에 기대어 물었다. 미해는 짐을 싸다 미소를 띠며 고개를 들었다. 그럴 것 같아. 시카고에서 5일이니까 뭐든 준비해야지. 잭은 미해가 신중하게 접어넣고 있는 레이스 속옷에 눈길이 갔다. 그것은 지난달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출장 중에도 입고 싶어하는 생각에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특별한 것들도 챙기는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해의 볼이 살짝 빨개졌다. 글쎄, 멋진 저녁 식사라도 있을지 모르잖아. 미해가 계속 짐을 싸는 동안 잭은 그녀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메이크업에 평소보다 20분을 더 썼고 데이트할 때나 사용하는 섀도우와 마스카라를 신중하게 발랐다. 평소에 어수선한 번 헤어스타일 대신 부드러운 웨이브로 연출한 머리 또한 돋보였다. 이번 회의는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것 같네. 잭이 말했다. 미해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래. 잭은 그녀가 결혼기념일에 함께 선물했던 비싼 향수를 뿌리는 것을 보며 공기 중에 퍼진 자스민과 바닐라 향이 둘이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미해가 가방을 닫을 때 잭은 불안감, 의심이라고 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밀어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아내 미해였다. 준비 다 됐어? 그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미해는 고개를 끄덕이며 캐리어를 문으로 끌고 갔다. 응. 내일 밤 전화할게. 약속해. 그녀는 그의 입술에 천천히 입맞춤하며 보고 싶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나도 보고 싶을 거야. 잭이 대답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기념품 하나 잊지 말고 챙겨와. 미해가 웃으며 물론이지. 사랑해 라고 말했고 잭도 나도 사랑해 라며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창문을 통해 미해가 가방을 차에 싣고 코너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그녀가 없는 집은 왠지 모르게 텅 빈 느낌이었다. 우울감을 털어내고 잭은 부엌으로 가 커피를 타고 물리시험지를 채점하려고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그의 전화가 진동했고 공항에 도착했다는 미해의 문자인 줄 알았던 잭은 화면에 뜬 낯선 번호를 보고 놀랐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읽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팔머 호텔의 초대 명단을 확인해보세요. 잭은 메시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반복해서 읽었다. 따뜻한 봄날임에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낼까? 그리고 왜? 그의 첫 반응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장난이나 사기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싹 트며 어쩌면 이 메시지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잭은 전화를 내려놓고 채점에 집중하려 했지만 메시지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3번이나 같은 문제를 읽고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자 답답한 한숨과 함께 시험지를 밀어냈다. 말도 안 돼. 잭은 스스로 중얼거리며 말했다. 난 미해를 완전히 믿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무의식적으로 노트북을 집어들고 있었다. 그냥 확인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그는 팔머 호텔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의 시설 정보를 스크롤했다. 이벤트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 있어 떨리는 손으로 기입했다. 회의 이름, 시카고 교육자 서밋, 참석자, 미해. 제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결과가 나타나자 잭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일치하는 참석자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잭은 마치 그 말이 사실이 되기를 바라듯 중얼거렸다. 철자가 틀린 건 아닌지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점점 불안해진 잭은 스마트폰에서 둘이 공유하는 디지털 캘린더를 열어 현재 주간 일정을 확인했다. 미해의 회의가 확실히 5일 동안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밑에 그가 모르는 일정이 있었다. AM 특별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고 이 일정은 회의가 예정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 이니셜이 잭의 기억을 건드렸다. 갑자기 생각이 났다. 최근 미해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새 체육 선생님, 아담.
둘은 학교에서 피트니스와 미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다. 잭은 의자에 기대어 최근 몇 달간의 일을 떠올렸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작은 일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미애가 몇 주 동안 저녁에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던 일. 평소와는 다른 몸에 꼭 맞는 옷들을 새로 산 일. 메시지를 보낼 때 화면을 살짝 가리는 모습까지. 아니야, 잭은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 상상력이 과장되고 있어.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며 불신의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잭은 미해의 서재로 걸어갔다. 그는 회의 일정표를 찾기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분명 어딘가에 복사본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들을 뒤졌지만 학생 작품과 수업 계획표밖에 없었다. 책장을 살펴보던 중 두꺼운 미술 교과서 사이에 약간 삐져나온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책을 꺼내 펼치자 접힌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아담의 서툰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특별한 여행이 기대돼. 넌 내 뮤즈이자 열정이야. 글씨가 희미해질 정도로 눈물이 잭의 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충격에 휩싸인 채 쪽지를 움켜쥐었다. 미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0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 함께 만들어온 삶을 그녀는 무슨 이유로 버린 걸까? 잘생긴 새 선생님과의 잠깐의 설렘을 위해서 잭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처음의 감정이 가라앉자 그는 다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미애와 맞서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확신을 가지고 싶었다. 눈물을 닦으며 잭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아담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찾아 최근 게시물들을 확인했다. 전날 올린 상태 메시지를 보자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 재충전을 위한 해변 휴가로 출발. 새로운 영감을 찾으러 갑니다. 해시태그 오세아나 리조트. 오세아나는 그들의 작은 마을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다. 잭은 항상 미애와 함께 낭만적인 주말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교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둘이 불법적인 만남의 비용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빠른 검색을 통해 아담의 아내 에밀리가 일주일 동안 다른 주에 있는 병든 어머니를 방문하러 갔다는 게시글을 확인한 잭은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는 선명함으로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손은 떨리며 휴대폰을 들었다. 이 악몽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익숙한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잭, 무슨 일이야? 사라진 이 목소리는 따뜻하고 걱정스러웠다. 그의 옛 학생이자 절친한 친구가 된 사라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 사라, 내 도움이 필요해. 잭은 힘겹게 말했다. 와줄 수 있어? 잠시 망설이던 사라는 물론 곧 갈게 라고 답했다. 약속대로 사라는 몇 분 후 도착해 잭이 수년 전 준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있는 잭을 발견했다. 그 앞에는 미해의 배신을 증명하는 단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라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모두 말해봐. 그리고 잭은 그 아침의 사건을 무표정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사라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잭이 말을 마쳤을 때 사라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잭,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말해야 할 게 있어. 사실 이 일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어. 잭은 충격과 상처로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왜 말하지 않았어? 사라는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확신이 없었어. 잭. 얼마 전 지역 카페에서 미애와 아담이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지만 그냥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둘은 같이 일하잖아. 아무 근거 없이 내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 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의 결정을 이해했다. 그녀는 좋은 이유가 없었다면 이런 걸 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사라의 눈빛은 결연해졌다. 이제 확실히 확인해야지. 우리 회사 자원을 이용해서 미해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만약 정말 아담과 함께 오세아나 리조트에 있다면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잭은 미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녀의 거짓말이 떠올라 결심을 굳혔다.
그는 사라에게 진행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몇 분 만에 사라는 태블릿에서 위치 정보를 열어 잭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깜빡이는 점은 오세아나 리조트에 있는 미해의 위치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잭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사라는 그의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이제 둘을 대면해야지. 하지만 혼자 하지 마, 잭.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널 지켜줄 사람도 필요해. 잭은 거절하려 했지만 사라는 그의 말을 잘랐다. 아니, 이번엔 안 돼. 너는 지금 운전할 상태가 아니야. 내 이름으로 방을 예약해서 그들이 널 알아채지 못하게 할 거야. 그 후에 네가 어떻게 대면할지 결정하면 돼. 사라가 준비를 마칠 때 잭은 이상하게 평온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초기의 충격과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단단한 결의가 그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미해와 아담은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잭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줄 생각이었다. 내 방식으로 할 거야. 잭이 사라가 리조트와의 전화를 끝내자 말했다. 사라는 질문하듯 눈썹을 올렸다. 내 방식으로. 잭이 대답하며 오랜 자신감이 조금씩 되돌아왔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내 도움이 필요해.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필요하면 말해. 그들이 널 배신한 걸 후회하게 만들자. 준비물을 챙기고 사라의 차에 타는 동안 잭은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다. 분노, 상처, 배신감이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그 계획이 머릿속에서 점차 구체화되며 암울한 만족감이 느껴졌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대면이 끝날 때쯤 미해와 아담은 그들의 특별한 휴가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출발하기 전 잭은 학교 소셜미디어 계정에 라이브 스트림 링크를 몰래 설정해두었다. 대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었다. 오세아나 리조트를 향해 가는 동안 잭의 머릿속은 생각들로 가득했다. 미해가 자신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변명을 할까? 무엇보다 그녀와 아담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그녀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해변 리조트에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잭은 턱을 꽉 다물었다. 아주 곧 그는 자신의 답을 찾고 복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오후 해가 낮게 들이온 가운데 잭과 사라는 오세아나 리조트의 우아한 원형 드라이브에 도착했다. 넓은 해변가의 리조트는 흠잡을 데 없는 하얀 외관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원으로 화려함을 자아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잭은 이곳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미해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장소일 뿐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사라는 잭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속삭였다. 기억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커플로 주말을 즐기러 온 거야. 괜한 주목을 받지 말자.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지난 24시간 동안 진짜 감정을 숨기는 연습을 충분히 했으니 이제 한 번 더 속이는 건 별일 아니었다.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가자 사라는 자연스럽게 역할에 몰입하며 웃고 리셉션 직원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했다. 잭은 팔을 사라의 허리에 두르며 그녀와 함께 대화에 맞춰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여기 키카드입니다. 미스터 앤 미세스 진. 리셉션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다. 방은 712호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잭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가까워졌다. 몇 분만 지나면 미해와 그 애인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다. 사라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다. 할 수 있어, 잭. 내가 옆에 있어.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고 잭과 사라는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푹신한 카펫 덕분에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잭의 시선은 문을 따라 움직이며 미해와 아담이 있는 714호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방 근처에 다가가자 잭은 발걸음을 멈췄다. 옆방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오, 아담. 미해의 숨 넘어가는 듯한 웃음소리가 잭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오늘 밤은 가장 열정적인 밤이 될 거야. 내가 준비한 거 보여줄게. 아마 그 빨간 거겠지? 아담의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내가 미치는 그거. 미해, 넌 정말 대단해. 오직 당신에게만 그래. 미해가 가볍게 응수했다. 가끔은 잭이 얼마나 둔한지 믿기 힘들어.
그녀의 말에 잭의 마음에는 타오르는 분노가 일었다. 그들이 어떻게 감히 그를 조롱할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옆구리에서 주먹으로 꽉 쥐어졌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의 방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사라는 그의 어깨에 진정시키듯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계획대로 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증거를 확보했어.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가 그를 방으로 안내하는 대로 따랐다. 방에 들어가자 잭은 초조하게 방을 오갔다. 사라는 재빠르게 녹화 장비를 설치하고 복도와 미해와 아담의 방을 비출 수 있도록 작은 카메라를 배치했다. 됐어. 사라가 각도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잭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어깨를 펴고 말했다. 미해가 문을 열면 내가 노크할 거야. 네가 핸드폰으로 녹화 시작해줄 수 있어? 티 안 나게. 사라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가 됐어, 잭. 잭은 굳은 표정으로 언제든 준비됐어 라고 답했다. 둘은 복도로 나와서 사라는 잭의 뒤에 살짝 서서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들고 있었다. 잭은 손을 들어 714호의 문을 단단히 두드렸다. 잠시 내부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발소리가 다가왔다. 잭은 문이 열리는 순간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미해는 실크 가운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으며 볼은 홍조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잭의 존재를 인식했다. 잭,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놀랐지, 여보? 잭은 초자연적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교사회의에 함께 하려고 생각했어. 미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 뒤로 아담이 똑같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다. 잭, 설명할 수 있어. 미해가 시작했지만 잭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래, 설명할 수 있겠지. 시카고에서 회의 중이라고 했으면서 아담과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정말 궁금하군. 미해와 아담은 서로 당황한 눈길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맞추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잭은 그들의 거짓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며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야. 아담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정말? 내 아내가 동료와 바람을 피우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줄래? 미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잭, 제발. 우리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까? 왜? 잭은 속을 알 수 없는 어조로 물었다. 몇 분 전에는 나를 조롱하면서 사생활 따윈 생각하지 않았잖아. 내가 뭘 모르고 있다고 한 말 기억나? 미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들이 들켰다는 걸 깨달았다. 아담은 권위 있는 모습을 취하려 하며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그의 차림새는 속옷뿐이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야. 아담이 말하려 했지만 잭이 그의 말을 끊었다. 개인적인 문제?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갖기로 결심한 순간 너희는 사생활을 잃었어. 소음에 이끌려 다른 방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 지켜보기 시작했다. 사라는 잭의 팔에 손을 올리며 진정시키듯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해와 아담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사라도 따라와 문을 닫았다. 저 여자가 누구야? 미해는 충격이 분노로 바뀌며 물었다. 사라야. 잭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친구이자 내 불륜의 증인이야. 증인? 아담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윌슨,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잭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가방을 열어 옷을 하나씩 침대에 깔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미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짐을 푸는 중이야. 이번 주 동안 옆방을 예약했거든. 괜찮겠지? 안 돼. 아담이 항의했다. 여긴 우리 방이야. 잭은 단호한 시선으로 아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름으로 예약했고 내 카드로 결제한 방이야. 불편하다면 나가도 좋아. 미해와 아담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잭, 제발. 미해가 애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물론 얘기하자. 이번 주 내내 네가 우리 결혼을 어떻게 배신하고 서약을 조롱했는지에 대해 얘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 하지만 지금은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하니 일찍 쉬어야겠어. 그렇게 말하고 잭은 연결된 옆 방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 미해와 아담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맑고 화창했지만 712호와 714호 사이의 긴장감은 대조적이었다. 잭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계획이 떠오르며 사라와 함께 다음 단계의 대면을 준비했다. 정확히 아침 9시에 잭은 연결된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자 그는 키카드를 사용해 들어갔다. 미해와 아담은 침대 위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웅크리고 있었고 잭이 들어오자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좋은 아침이야. 잭이 기분 좋게 말했다. 잘 잤길 바래. 오늘은 할 일이 많거든. 무슨 소리야? 아담이 물었고 전날 밤의 당당함은 사라져 있었다. 잭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차가웠다. 에밀리와 얘기하고 싶어. 그녀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어? 아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에밀리? 내 아내 말이야? 안 돼. 할 거야. 그리고 이미 준비도 했어. 그녀는 곧 영상통화로 연결될 거야. 잭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약 5분 뒤. 미해는 눈물을 터뜨리며 애원했다. 잭, 제발 이러지 마.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필요 없어. 네가 에밀리의 남편과 자고 결정을 내렸을 때 이미 그녀를 끌어들인 거야. 잭은 차갑게 대답했다. 긴장 속에 5분이 흘렀고 미해와 아담은 작전이라도 짜듯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잭은 사라의 노트북을 설정하며 예정된 영상통화를 준비했다. 정확히 9시 5분 노트북에서 통화 연결음이 울렸고 화면에 에밀리의 혼란스러운 얼굴이 나타났다. 잭,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안녕하세요. 에밀리. 잭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려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담과 미해가 여기 저와 함께 있어요. 그는 노트북을 돌려 에밀리가 침대 위에 웅크린 죄책감에 찬 두 사람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녀의 혼란스러움은 곧 충격과 고통으로 변했다. 아담, 그녀는 속삭였다. 뭐 하는 거야? 너는 교육 세미나에 있다고 했잖아. 아담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해는 에밀리의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손에 묻었다. 가능한 학연민을 담아 잭은 상황을 설명했다. 불륜에 대해, 속임수에 대해, 실은 로맨틱한 여행이었던 교사회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밀리는 충격 속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잭이 말을 마치자 그녀는 아담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목이 메인 듯 말했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들을 생각해봐. 난 널 믿었어. 아담은 변명과 사과를 더듬거리며 내뱉었지만 에밀리는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은 이걸 감당할 수 없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담, 집에 오지 마. 내 물건들은 내 형에게 보내놓을게.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남았다. 잭은 노트북을 닫고 미해와 아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두 분이 자랑스러운 마음이길 바래요. 우리 결혼만 망친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줬어요. 미해는 눈이 붉게 부어오른 채로 잭을 올려다보며 애원했다. 잭, 제발 학교에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요. 우리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평판도 망가질 거예요. 아담도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뭐든지 할게요. 제발 직장에서는 비밀로 해줘요. 잭은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고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학교에서는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대신 둘 다 불륜을 인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줬으면 해요. 나도 보증이 필요하니까요. 이 뜻밖의 기회에 안도한 미해와 아담은 서약서를 빠르게 작성했다. 사라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가져오자 둘은 주저하지 않고 서명했다. 고마워요. 잭, 미해는 희미한 희망을 담은 눈빛으로 말했다. 우린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잭은 대답하지 않고 서명된 서류를 모아 방을 나섰고 사라가 뒤따랐다. 그날 저녁 잭은 리조트 메인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미해와 아담은 망설였지만 잭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논의할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고집했다. 레스토랑은 만원으로 각자 식사를 즐기고 있는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잭, 미해, 아담, 그리고 사라는 레스토랑 중앙의 테이블에 앉았고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다. 웨이터가 음료 주문을 받으러 오자 잭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를 확인해도 괜찮지? 그는 무심하게 물었다. 집에 무슨 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미해와 아담은 긴장이 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잭은 잠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테이블 위에 화면이 보이도록 놓았다. 미해와 아담은 잭이 방금 학교 소셜미디어 계정에 라이브 스트림을 활성화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제 휴대폰 카메라는 그들의 대화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수백 명에게 방송하고 있었다. 그래서 잭은 레스토랑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불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얼마나 된 거지? 미혜는 물을 거의 뿜을 뻔하며 작게 속삭였다. 잭, 여기서는 안 돼. 왜 안 돼? 잭은 여전히 차분하지만 주변 테이블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되지 않았어? 아담은 얼굴이 붉어진 채 몇 마일을 달리며 잭은 잠시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는 더 강해졌고 자신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그는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 더 많은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향해 가고 있었다. 태양이 점점 더 높이 떠오를 때 잭은 마음속에 평온함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든 그는 그것을 정직과 열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밀브룩에 남아있는 미혜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앉아 잭의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수백 번은 읽은 것 같은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며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잭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녀의 미래의 행복을 빌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더 나은 시절의 기억들, 순간의 유혹으로 인해 스스로 던져버린 인생의 조각들이었다. 자신의 상황이 진정으로 현실화되자 미혜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집, 직장, 친구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존경까지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주변의 과거의 삶의 흔적들에 둘러싸인 채 앉아 그녀의 속죄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여정은 길고 험난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미혜는 잭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다. 밀브룩의 태양이 저물어 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화가 나고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윌슨, 경고하는데. 경고? 잭은 그를 끊으며 비웃었다.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람이 나에게 경고를 해? 아담, 너는 어떻게 내 아내뿐 아니라 동료까지 배신한 기분이 들어? 근처 테이블의 사람들도 이제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미혜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숨었고 아담은 땅속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은 표정이었다. 제발, 잭, 미혜가 애원했다. 우린 사과했잖아. 이제 끝내겠다고 약속했어.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잭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입꼬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진실을 원해, 미혜. 나는 네가 바로 여기서 네가 한 일을 인정하기를 원해. 잭이 말했다. 좋아. 미혜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말했다. 그래, 우리는 바람을 피웠어. 그래, 함께 오려고 회의에 대해 거짓말했어. 이제 만족하겠어? 정말 기뻐. 잭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어때? 아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담은 잭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협박이야. 그는 으르렁거렸다. 아니, 잭이 바로잡았다. 이건 결과야. 너희 둘은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야. 잭이 말하는 동안 미혜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들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림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걸 보고 속삭였다. 오, 세상에, 잭, 무슨 짓을 한 거야? 잭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한 번의 탭으로 라이브 스트림을 종료했다. 내가 하겠다고 했던 걸 했을 뿐이야.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학교의 내불륜에 대해 말한 적 없어. 그들은 스스로 본 거야. 상황의 현실이 미혜와 아담을 덮쳤다. 그들의 전화에는 동료, 학생, 부모님들의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다. 라이브 스트림은 몇 분 만에 학교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네가 약속했잖아. 아담이 격분과 두려움에 찬 얼굴로 말했다. 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약속했지. 잭이 바로잡았다. 그리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너희가 스스로 다 말했을 뿐이야. 미혜와 아담은 피해를 수습하려고 허둥지둥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다. 그들의 불륜, 거짓말, 배신은 모두 공개되었다. 잭은 차분하게 물을 마시며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라는 잭의 팔에 손을 얹어 조용히 지지의 표시를 보냈다. 식욕이 사라졌어. 잭이 일어서며 말했다. 즐거운 식사 하시길. 계산은 내가 할게. 우리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작별 선물로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잭과 사라는 레스토랑을 떠나 미해와 아담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리조트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스캔들의 소식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퍼져나갔다. 미해와 아담은 타인의 시선을 피하며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전화의 울림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한편 잭은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는 밤새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온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하며 품위를 유지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사라와 함께 그녀의 발코니에서 아침을 즐기고 있을 때 미해가 다가왔다. 눈은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쉰 목소리로 항의했다. 모든 걸 망쳤잖아. 잭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분히 미해의 시선을 마주했다.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미해. 네가 우리 결혼을 배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다 망쳐진 거야. 미해는 분노와 절망이 섞인 얼굴을 했다. 넌 이해 못해. 난 불행했어. 아담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줬어. 넌 항상 일과 학생들만 생각했잖아. 나를 탓하려고 하지 마. 잭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다. 불행했다면 나에게 말했어야 했어. 우리가 결혼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었을 텐데. 대신 넌 거짓말하고 속이고 날 바보로 만들기로 선택했어. 사라는 조용히 일어서며 잭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희 둘이 대화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미해의 눈은 사라를 따라가며 질투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거야? 그녀와 바람 피우는 거지? 단지 복수를 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잭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유머가 없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사라는 내 친구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나를 지지해준 사람이야. 너와 달리 충성심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 미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싸움의 의지가 사라진 듯 보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잭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되풀이했다. 더 이상 우리란 없어. 네가 선택했으니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마침내 아담이 미해 뒤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얘기 좀 해야겠어. 다음 주에 학교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 그들은 우리가 모두 모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길 원해. 미해는 간절한 눈빛으로 잭을 바라보며 말했다. 잭, 제발. 우리를 도와줘야 해. 우리가 직장을 잃는다면. 잭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없어. 너희 둘이 선택한 길이니.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해. 그는 약간의 비꼼을 담아 덧붙였다. 물론 이미 충분히 감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담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주먹을 쥐고 잭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잘난 척하기는 네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냐? 잭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난 배우자를 속이지 않았고 아는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래, 아담. 난 너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현명하다면 지금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잭의 어조에는 무언가 아담을 망설이게 만드는 강단이 있었다. 아담이 이전에는 통할 수 있었을 물리적인 위협이 이제는 잭의 새로운 자신감에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끝난 게 아니야. 아담은 으르렁거리며 떠나려 했다. 아니, 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잭은 그의 뒤에서 말했다. 참고로 변호사와 이미 얘기 나눴어. 곧 이혼 절차 관련해서 너희 둘에게 연락이 갈 거야. 미해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혼이라고? 우리 다시 해볼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잭은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없어, 미해. 너는 10년간의 결혼을 잠깐의 일탈로 버렸어. 나는 그보다 더 나은 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 미해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우리 친구들, 동료들은 어떻게 해? 다들 편을 나눌 텐데 너무 복잡해질 거야. 잭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난 전 과정에서 솔직하고 투명했어. 정직함은 오래 간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잭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잭은 화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소아과의 카렌이야. 그는 말했다. 나를 위해 지지 집회를 열고 있대. 많은 학부모들이 내가 이 상황을 처리한 방식에 감사하고 있어. 나를 청렴의 본보기로 부르고 있더라고.
미혜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모든 일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불륜이 이렇게까지 터질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언젠가 아담과 관계를 정리하고 잭은 아무것도 모르리라 생각했었다. 이제는 그녀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난 네가 떠나는 게 좋겠어. 잭은 조용히 말했다. 사라와 난 오늘 할 계획이 있으니 너와 아담도 할 얘기가 많겠지. 패배한 듯 미혜는 떠나려 돌아섰다. 문 앞에서 그녀는 멈춰서서 눈물을 가득 담은 눈으로 잭을 돌아보았다. 난 널 사랑해, 알지? 이렇게 너를 상처 주려던 건 아니야. 잭은 고통과 결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날 사랑했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겠지.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야. 사랑은 매일 상대를 선택하는 거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넌 아담을 선택했어. 이제 그 선택을 안고 살아가야 해. 미혜가 흐느낌 속에서 어깨를 떨며 떠나자 사라가 방에서 나와 잭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 잭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최근의 사건들로 얼룩진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사라는 그의 손을 지지하듯 꽉 잡아주며 말했다. 정말 잘 해냈어, 잭. 자랑스러워. 잭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마워, 사라.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들은 함께 수평선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잭은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다. 고통과 분노가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와 가능성에 대한 느낌도 있었다. 미혜의 배신을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길에는 분명히 힘든 날들이 있겠지만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학교 이사회 회의, 이혼 절차, 불가피한 소문과 추측. 그러나 잭은 지금 여기서 보여졌던 것처럼 모든 걸 강인함과 정직함으로 맞설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미혜와 아담은 그들만의 선택을 했고 이제는 잭이 그의 선택을 할 차례였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했다. 태양이 하늘 높이 오르면서 잭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느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세아나 리조트에서 운명의 대면이 있었던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밀브룩 주민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인구 15,000의 작은 마을은 소문으로 들끓었고 식료품 가게 통로에서는 속삭이는 대화가, 동네 카페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오갔다. 밀브룩 고등학교의 두 교사가 얽힌 이 스캔들은 불길처럼 퍼져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중심에는 아내의 불륜을 드라마틱한 라이브 스트림으로 폭로한 남편 잭 윌슨이 있었다. 그는 밀브룩 교육청의 긴급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하며 지난 일주일의 소용돌이를 되새겼다. 밀브룩 교육청 사무실 주차장은 꽉 찬 상태였고 회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명확한 신호였다. 잭은 미혜의 차를 발견하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다. 회의실 내부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평소 널찍한 회의실이 추가 의자로 채워져 비좁아 보였다. 잭은 자리에 앉으며 몇몇 익숙한 얼굴들에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자리를 잡기 전 멀찍이 떨어져 앉은 미혜와 아담이 눈에 들어왔다. 둘 다 창백하고 초췌해 보였다. 이사회 의장인 엘리너 시몬스는 단호한 얼굴로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새 교직원이 얽힌 최근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발언을 들은 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첫 발언자로 잭이 호출되었다. 그는 일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순간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순간이었다. 이사회 의원님들, 동료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분, 잭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피해자가 아닌 교육의 힘과 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밀브룩 고등학교에서 보낸 10년간의 봉사와 학생들의 감사 편지, 자신이 주도하거나 지원한 여러 과외 프로그램의 증거를 제시하며 말을 이었다. 교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잭은 계속해서 열정을 담아 말했다. 저에게는 소명입니다. 매일 학생들에게 과학의 경이로움과 정직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잭이 말을 할 때 그는 청중 속에 있는 현재와 과거의 제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격려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개인적으로 참담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잭은 약간 목소리가 떨리며 고백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이번 상황을 정직과 품위를 가지고 마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청중 속에 있는 학생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교실 안팎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잭이 연설을 마치자 방 안에는 박수가 퍼져나갔다. 엘리너 시몬스는 질서를 유지하며 미해에게 다음 발언을 요청했다. 미해는 평소의 자신감을 잃고 단상에 다가섰고 잭을 힐끗 보았다가 곧 시선을 피하며 작게 말했다. 제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미해는 속삭이듯 말을 시작했다. 마이크가 삐걱거리며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고 그녀는 자신을 다잡은 뒤 이어서 말했다.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제 학생들은 저를 사랑하고 제가 이 학교에 가져온 예술 프로그램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이 제 직업적인 자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호소는 냉랭한 침묵으로 맞닥뜨렸다. 잭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으나 그들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아담은 마지막으로 발언했다. 그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단상에 다가갔다. 봐요. 그는 마이크에 기대어 말했다. 미해와 내 사이에 있었던 일은 서로 합의된 일이었습니다. 실수였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 학교에 온 이후 체육 프로그램은 훨씬 강해졌습니다. 아담이 불륜을 축소하려고 하는 동안 미해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잭은 눈치챘다. 아담이 자신을 상황에서 분리하려는 시도가 그녀에게 불쾌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세 사람의 발언이 끝난 후 엘리너 시몬스는 이사회가 심의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요청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팽팽했으며 모두가 결정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사회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은 무거운 표정이었다. 엘리너는 방을 향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심사숙고 끝에 이사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윌슨 씨, 당신의 훌륭한 경력과 이번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프로페셔널함을 고려하여 우리는 당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밀브룩 고등학교에 계속 재직하게 될 것입니다. 방 안에서는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엘리너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윌슨 씨와 리브스 씨에 관해서는 그녀는 눈에 띄게 차가운 어조로 이어갔다. 여러분의 행동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고 교사로서 맡은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두 분은 즉시 행정휴직에 들어가며 조사가 완료되면 다른 지역으로 정근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 안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폭발했다. 미해는 눈물을 쏟았고 아담은 앞에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러나 잭은 차분하게 결정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자 잭은 주위에서 응원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부모들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고 동료들은 지지를 표하며 학생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했다. 한 소심한 소녀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잭에게 다가왔다. 윌슨 선생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제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잭은 목이 울컥함을 느꼈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이 교사가 된 이유임을 깨달았다.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다. 건물을 떠나는 길에 잭은 몇몇 부모들이 모여 애니메이션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집회와 지지라는 단어를 듣고 잭은 자신을 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사회의 결정이 밀브룩 전체에 빠르게 퍼지자 잭은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불륜이 폭로되었을 때의 스캔들 소문과는 달리 지금의 대화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지역신문은 잭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이 스캔들을 품위 있게 처리한 그를 칭찬하는 기사를 실었으며 그는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인물로 그려졌다. 이사회 회의 후 며칠이 지나 잭이 출근하려 밀브룩 고등학교에 도착하자 학교 밖에 모인 군중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부모들, 학생들, 지역 주민들이 윌슨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정직이 중요하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PTA 회장인 카렌 톰스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잭에게 다가왔다.
우리가 얼마나 선생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잭, 그녀는 군중을 가리키며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단지 물리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잭은 그들의 지지에 압도당했다. 그는 군중 속을 걸으며 악수를 나누고 격려의 말을 들으며 나아가다가 길 건너 차 안에서 그를 지켜보던 미혜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고 미혜는 곧바로 차를 몰고 떠났다. 두 사람의 상황은 대조적이었다. 잭이 칭송을 받는 동안 미혜와 아담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들은 지역 행사에 초대받지 않았고 식료품 가게에서는 냉담한 시선을 받았으며 어디를 가든 속삭임이 따라다녔다. 특히 미혜는 이러한 결과에 고통받고 있었다. 잭은 미혜가 지역 예술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도했으나 지역사회의 지지를 되찾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정중한 거절과 얇게 가려진 경멸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편 아담은 상황을 덜 품위 있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동네 카페에서 한 학부모와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는 소문이 돌았고 잭은 그의 학생들 사이에서 리브스 선생님이 행정휴직이 결정되기 전 마지막 날들 동안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잭은 일에 다시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는 학교 과학팀을 지도하는 자원봉사를 맡았다. 늘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역할이었다. 그의 지도 아래 팀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젊은 마음들이 과학의 경이로움을 탐구하는 것을 도왔다. 어느 저녁, 잭에게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이 전해졌다. 윌슨 선생님, 잭이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한 명인 조이가 실험실로 달려들어오며 외쳤다. 우리가 해냈어요. 전국대회에 출전 자격을 얻었어요. 방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잭은 팀원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대회에 진출하게 된 것이었다. 열기가 가라앉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날 때 잭은 실험실에 혼자 남았다. 책상에 앉아 여러 감정이 밀려왔다.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 그러나 동시에 이 삶의 한 장이 끝나고 있음을 느끼는 씁쓸함도 있었다. 몇 주째 그는 변화를 고민해왔다. 뜻밖의 들어온 제안이었다. 다른 주의 과학 및 기술 전문 학교에서 온 명망 높은 교사 자리였다. 처음에 잭은 그 제안을 무시했다. 밀브룩은 그의 집이자 커뮤니티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최근의 사건들이 그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으면서 그 생각은 점차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잭은 로저스 교장과의 회의를 잡아 결정을 논의했다. 교장은 잭의 설명을 경청하며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정말 아쉽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요. 로저스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여기서 훌륭한 일을 해왔고 가는 곳에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결정을 내리자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잭은 학생들을 전국대회 준비에 집중시키는 한편 이사를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그의 떠난다는 소식이 학교와 마을에 퍼지며 슬픔과 응원의 말이 오갔다. 오세아나 리조트에서의 운명적인 날로부터 석 달 후, 잭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최종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만큼 원활했다. 미혜는 아마도 죄책감이나 추가적인 스캔들을 피하고 싶어서인지 잭의 조건에 별다른 반대 없이 동의했다. 서류를 손에 들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잭은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떠나기 전날 저녁, 잭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미혜가 서 있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들어가도 될까?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고 싶어서.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들어가도록 했다. 둘은 어색하게 서로를 피하며 움직였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익숙함이 서로 간에 생긴 거리감과 충돌하는 듯했다. 미혜는 짐을 챙기면서 계속해서 잭을 힐끔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망설였다. 마침내 떠나려 할 때 그녀는 돌아서서 말했다. 잭, 나에게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변했어. 정말이야.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잭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오랜만에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과거에 사랑했던, 함께 인생을 만들어온 여자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고,
뒷전에서 자신을 조롱했던 그 여자도 보았다. 미혜, 잭은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안 돼.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아. 적어도 나에게는 이번 경우엔 말이야. 미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돌아서서 떠나려 할 때 잭이 그녀를 멈췄다. 잠깐만. 그는 옆 테이블 위에 있는 봉투를 집으며 말했다. 이걸 내게 써봤어. 우리 둘 다에게 마무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고마워, 잭. 그녀는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내게 한 일 정말 미안해. 그녀가 걸어나가자 잭은 인생의 한 장이 정말로 끝났음을 느꼈다. 그는 다시 짐 정리에 집중하며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은 맑고 밝게 시작되었다. 잭은 현관에 서서 이웃의 익숙한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차는 새 집으로 가는 긴 여정을 위해 짐이 모두 실린 상태였다. 떠나려는 순간 거리 아래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놀랍게도 과학팀 학생들을 선두로 여러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이 그의 집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앞에 모여 잘 가라는 메시지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 과학팀은 사진과 메시지가 담긴 스크랩북을 그에게 건넸고 동료들은 한 사람씩 나와 잭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잭은 오랫동안 함께 살고 일해온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였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영향을 주고 연결을 만들고 지속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다. 눈길 한쪽 끝에서 미혜가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그 사이에 말없이 전해지는 수많은 감정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고 잭은 그의 앞에 서 있는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수많은 포옹과 악수, 연락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나눈 후 잭은 마침내 차에 올랐다. 밀브룩이 그의 뒷모습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그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슬픔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